안녕하세요. 한의사 서효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폐와 면역력의 관계 그리고 편도선님의 치료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만성기침과 천식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50여 년간 수많은 폐호흡기 질환자를 치료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아낌없이 풀어드릴 테니 지금부터 집중해 주십시오. 자, 현명한 바람은 청소다. 기침에 대한 해답. 기침을 해소하는 현명한 바람은 바로 청소다. 이런 이제 의문을 풀어보겠습니다. 기침은 과도한 분비물이나 이물질 제거를 위해서 내 몸이 스스로 인체를 지키기 위한 방어기전이라 할 수 있죠. 따라서 바로 기침은 청소를 위한 현명한 바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다. 바로 기침이야말로 폐를 청소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죠. 내쉬는 호흡에 이물질을 날려버리는 현명한 바람이기도 하고 또 청소이기도 하지만 8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주의해야 합니다. 만성기침, 호흡기가 보내는 이상신호는 단순 감기처럼 보이지만 질병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비염, 천식, 후비루 증후군, 기관지염 등 중증 폐질환, 중증 폐질환 하면 바로 COPD와 폐 섬유화를 지칭합니다. COPD, 이건 영문의 병명이고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계 사망 원인 3위라고 이제 평가하죠. 또한 위식도의 역류질환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특히 흡연자들이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숨을 서서히 앗아가는 폐암보다 무서운 병 COPD 또는 폐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병 폐섬유화, 이런 중증 폐질환의 주요한 원인이 바로 흡연이라는 거죠. 담배. 자, 만성기침은 중증 폐질환의 초기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오랫동안 흡연을 했다면 중증 폐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빠르게 치료해야 합니다. 약물 치료는 답이 아니라는 이런 환자들의 의문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COPD나 폐 섬유화에 대해서는 치료약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병원에서 받는 약은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제, 일시적으로 이제 증상만 억누르는 일시적인 대처 방법이죠. 이 항히스타민제,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악화가 재발 반복이 되는 특성이 있죠.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폐기관지는 나빠만 간다.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엄청나서 면역력 저하의 우려가 있죠. 면역력이 떨어지면 질환은 악화되고 끝없이 재발합니다. 반대로 면역력이 강화되면 스스로 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만성기침, 바로 폐가 더러워진 탓에 만성기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기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장기 중에 으뜸인 폐가 깨끗해야 우리 몸이 건강한 법인데 코로 숨을 쉬는 과정에서 독소물질이나 노폐물, 미세먼지 등 각종 이물질이 몸속에 들어가면 폐가 더러워집니다. 폐활량과 폐 기능이 떨어지고
편도의 건강 또한 약화되어 이제 폐렴이나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폐호흡기 질환이 찾아오면서 당연히 만성기침이 찾아옵니다. 천식의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천식은 기관지 염증으로 인해서 갑자기 기관지가 심하게 좁아지고, 이 좁아지면 이 바람이 흐르면서 쌕쌕 소리가 발생합니다. 동부감에서는 숨결이 가쁜 증상, 효천이라 부르죠. 효, 그르렁 그르렁 하는 소리를 한문자로는 효라고 표기합니다. 천, 숨찬 것을 뜻하죠. 효천이라고도 부르죠, 천식을. 자, 천식의 원인과 증상, 원인으로는 폐기능 약화로 면역의 식별 능력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자극물질에 과민한 반응을 일으키는 면역계 이상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 또는 이 계절적인 이 변화 속에 알레르기 질환이 이제 허다하게 발생을 합니다. 부모 중 한쪽만 알레르기 질환을 갖고 있다면은 대체로 한 50%, 자녀의 발병률 50%, 양쪽 모두가 이제 천식이 있다면 발병률은 75%라 알려져 있죠. 증상으로는 발작적인 기침과 천명음, 호흡곤란, 가슴이 답답한 증상 등을 열거할 수 있죠. 자,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동물의 털 등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죠. 물론 기타 400여 가지를 이제 말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건 바로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동물의 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대기 오염이나 미세먼지 또는 살균제, 유독가스 등도 당연히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되죠. 찬 공기, 급격한 온도의 변화, 말하자면 환절기에 찾아오는 알레르기, 흡연, 간접 흡연도 포함해서 또 이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당연히 스트레스까지 다 알레르기의 이제 원인이 됩니다. 이제 천식이 위험한 이유가 있죠. 천식은 이제 폐에 관한 기관지, 폐의 직전에 이제 그 기관을 기관지라 하죠. 이 기관지에 발생한 병이기 때문에 바로 폐에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위험한 병으로 간주하죠. 또 특히 노인들 사망의 90% 이상이 바로 폐렴이죠. 그러니까 폐렴과 천식은 아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천식을 고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한국의 천식 표준화 사망률은 OECD 국가 중에 제3위라 합니다. 자, 우선 천식이 찾아오는 과정을 이제 간단히 짚어보면 제1단계는 바로 감기입니다. 감기가 와서 일주일 이내에 사라지면 진정한 감기입니다. 그러나 감기가 와서 이제 열흘을 넘기게 되면 그 감기는 뿌리를 내리고, 뿌리 내린 감기는 비염이라 부릅니다. 비염. 자, 현대의학은 말한다. 불치병이다. 비염에 걸리면 평생 동안 고생하는 병이라고. 천만의 말씀. 내 목을 지키는 내 편도가 건강을 되찾을 때 비염은 사라진다. 소리 없이 사라진다. 그러나 일반 환자들은 이제 비염 한번 걸리면 평생 앓아야죠. 자, 평생 앓다가 이제 독감이나 뭐 코로나나
이제 심한 감기 앓고 나면 이제 그르렁 소리가 납니다. 그르렁 소리가 나면 바로 천식에 이제 3단계에 진입한 것이죠. 그런데 비염과 천식 사이에 또 하나의 작은 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기역, 비염, 천식역, 그 다음에 종착역인데 그 사이에 간이역이 있다. 바로 이 간이역에서 만나는 질병들이 바로 축농증, 중이염, 결막염입니다. 비염, 코, 비의 염증염. 이 염증이 귀로 가면 중이염이고, 이 염증이 눈으로 가면 결막염이고, 이 염증이 깊은 코로 들어가면 바로 부비동염, 축농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이역이라 부르고, 비염이 사라질 때 꼬리셋도 사라진다. 비염의 꼬리에 해당하죠. 눈으로, 귀로, 깊은 코로. 자, 비염을 고치면 꼬리셋이 사라진다. 자, 드디어 이제 천식, 일반인이 알고 있죠. 평생 앓는 병이라고. 종착역에 갑니다. 종착역에 가면 저승사자 기다린다. 자, 저승사자 이름 COPD, 그리고 폐섬유화. 자, 이제 한 번 하나하나가 전부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폐청소, 건강 유턴 가능하다. 이제 거꾸로 갈 수 있어요. 이제 종착역에서 천식역으로, 천식역에서 비염역으로, 비염역에서 이제 감기역으로 와요. 감기역에 와서 감기열차가 와도 타지 않는다. 그걸 이제 임상에서는 감기가 오다 말대요. 또는 감기가 지나가대요. 바로 이제 편도가, 환자 본인의 편도가 목구멍을 확실하게 지켜서 이제 감기 바이러스 이제 통과하지 못한다. 오다 말대요. 또는 통과했다 하더라도 아주 짧게 오다 말대요. 지나가대요. 이와 같은 모습. 바로 폐기관지가 건강을 되찾은 모습. 편도가 자기 자리에서 확실하게 일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천식 환자를 이제 알레르기 체질이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폐에 쌓인 독소물질, 노폐물, 적열 등으로 인해서 이제 폐 기능이 약화되면 이 면역의 식별 능력이 떨어져서 해롭지 않은 자극에도 이제 과민 반응하는 알레르기 체질이 된 것이기 때문에 폐 속의 이물질을 청소하여 폐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아까 흔한 알레르기 물질로 동물의 털을 알려드렸는데 사실은 동물의 털에 죄가 없습니다. 강아지 털, 고양이 털 죄가 없습니다. 그 동물의 털을 내 면역력이 해롭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자, 동물의 털이 다가왔어요.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이때 내 면역력이 해롭다고 판단하면 재채기를 합니다. 그 동물의 털을 날려보내는 모습이죠. 두 번째는 콧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이것은 동물의 털이 코 속에 들어왔다 상상하고 콧물을 흘려내리는 겁니다. 씻어내리기 위한 반응이죠. 자, 세 번째 반응은 이게 늘어붙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동물의 털 또는 꽃가루가 내 코 속에 늘어붙었다고 판단을 하면 이때는 이제 가려움증이 유발되어 내 손가락에 가서 파내게 됩니다. 이 알레르기 3종 세트. 자, 그런데 폐를 청소하여 면역력이 개선되면 이때는 이제 꽃가루가 와도 동물의 털이 와도 더 이상 과민 반응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바로 내 면역력이 꽃가루야 괜찮아,
동물의 털이야 해롭지 않아. 내 면역력이 이제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이제는 많은 꽃가루가 와도, 많은 동물의 털이 와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바로 알레르기 체질이 정상 체질로 개선된 모습, 바로 폐가 깨끗해져야만 합니다. 자, 알레르기 체질의 특징 다시 한번 공부하면 비염, 천식, 아토피 등에 쉽게 걸리는 체질을 우리는 흔히 알레르기 체질이라 하죠. 이 세 가지의 병이 따로따로 오기로 하고, 또 비염, 천식, 합병되기도 하고, 천식, 아토피, 합병되기도 하고, 또는 아토피, 비염, 또는 모조리 비염, 천식, 아토피 앓기도 하는 이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대부분은 자주 피곤하고 어지럽죠. 감기에도 자주 걸리고, 재채기는 심한 편이고 콧물이 많이 흘러내립니다. 밤에는 식은땀을 흘리고 코나 입천장에 가려움증을 동반합니다. 입안은 자주 헐고 목도 잘 붓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복통도 자주 느낍니다. 자, 천식을 치료하려면 폐에 쌓인 그 적혈을 발산하고 독소와 노폐물을 청소하면 면역 식별 능력이 좋아져서 자극의 민감도도 낮추고 원인 질환인 감기부터 사양하여 이제 천식을 예방하는 거죠. 폐 기능이 강화되면 폐활량이 늘고 편도선이 건강해져 이제 알레르기 체질은 정상 체질로 개선되는 것입니다. 바로 폐 청소의 축복입니다. 자, 정상 체질로 바뀌면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해 보죠. 폐에 원기가 충만하여 탁월한 면역 식별 능력이 돌아오면 꽃가루나 진먼지, 진드기, 동물의 털 등 그 어떠한 알레르겐,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알레르겐이라 부르죠. 유발 물질 와도 끄떡없이 건강하다, 끄떡없이 이겨낸다. 자, 치료 사례를 살펴보죠. 50대 남성의 천식입니다. 어릴 때 천식을 앓다가 청소년기에 사라졌던 천식이 이제 갑자기 또 극심하게 나타납니다. 1년 전부터 심하게 나타났던 이 기침 탓에 말을 못할 정도로 직업상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말할 때에 말할 일이 많은데 폐가 확 조이는 듯 답답하고 입만 열면 기침이 나와 말하기도 꺼리게 됩니다. 이비인후과, 내과 등 병원 계속 다녀도 낫지 않아서 포기하다시피 하며 노이로제 걸릴 정도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치료 후의 모습 보시죠. 폐 청소 사흘 만에 가슴이 편안해지는 느낌, 기침은 줄어들고 말이 부드럽게 나와서 이제 감탄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졸업식 날 10여일 앞두고 폐 청소를 시작했는데 졸업식 날 기침 한 번 안 하고 학교장 인사 무사히 마치게 되어 감사하다. 폐 청소 2개월 후에는 이제 기침이 안 나와서 자신감이 생기고 좋은 목소리로 기침 걱정 없이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은 굉장히 빠른 경우입니다. 보통 경우라면 4개월 정도가 걸려야 얻을 수 있는 호전인데 이 교장 선생님은 너무나도 빨리 이제 이런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치료 사례 두 번째의 경우 80대 남성의 천식입니다. 월남전 최전선에서 2년간
고엽제를 마신 탓에 이제 폐 기능이 악화되어 군인 생활하다가 몸이 안 좋아져 예편한 80대 남성이죠. 목이 제일 안 좋아서 금연을 했으나 이제 가래가 나오고 밤에 잘 때 숨이 차서 겨울만 되면 숨차고 기침이 너무 많이 나와 이제 고통을 받았죠. 병원을 10년 넘게 다니면서 검사 치료해봐도 소용없고 1년 전에는 아주 심해져서 죽을 때가 됐나 하는 이런 불길한 생각도 하셨다 합니다. 치료 후의 모습을 보시죠. 폐 청소 7개월 후 참 편안하게 자고 호흡기가 편안해져서 숨찬 게 사라지고 감기약을 끊어도 감기 들지 않아서 좋다.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19분이 증언하시는 폐청소의 축복입니다. 제1호의 축복이죠. 자, 그리고 가래색은 전체적으로 맑아졌고 숨쉬기도 편안해졌다. 피부가 깨끗해지고 변비도 사라져서 이제 아주 감사의 편지를 전해오셨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는 10대 남성의 경우 비염, 천식, 아토피, 여드름까지 이제 첫돌 무렵 때부터 비염, 천식, 아토피가 시작되었는데 유년기에는 콧물, 코막힘, 재채기 등으로 이제 찬 음식은 아예 먹지 못했습니다. 환절기나 겨울철에는 바람만 불어도 밖에 못 나갈 정도로 비염, 천식, 폐렴으로 여러 병원 다녀봤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때에는 심한 비염과 여드름으로 공부에 집중이 어려웠죠. 원래 비염에는 주의 산만증이 따르죠. 그랬던 이 학생이 이제 치료 후의 모습, 폐청소 불과 1개월 후에 비염, 천식, 아토피 등이 좋아지는 조짐을 보였고 코 푸는 횟수도 줄어들면서 코 헐던 증상도 사라지고 이제 폐청소 1년 후에는 아예 여드름도 사라졌습니다. 잠깐 여드름 얘기를 하면 여드름이 작은 건 빠르게 보통 6개월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제 여드름이 큰 거, 저는 이제 콩알이냐 파달이냐, 파달 여드름은 6개월 안에, 콩알 여드름은 1년이면 이제 사라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또 환절기가 오면은 이제 폐청소로 건강을 유지하다 보니 이제 집중력도 좋아져서 성적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자, 80대 남성의 기관지 확장증과 이 천식의 사례를 보시죠. 어렸을 때는 100일에도 알았고 20대 초반에는 폐결핵 치료도 받았다고 합니다. 수십 년 전 기관지 확장증 진단받았고 몇 년 전에는 기관지 천식도 있다고 합니다. 노란색이나 녹색가래가 나오고 숨이 많이 차서 이제 양약도 계속 먹었는데 차도가 없었어요. 하루에 2번씩 흡입제를 사용했지만 흡입제, 스테로이드죠. 효과가 없었다는 호소입니다. 자, 치료 후의 모습. 폐청소 2, 3개월 하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양약과 흡입제를 끊었고 그러면서 점점 가래는 묽어지고 이제 기침하여 가래 뱉는 횟수도 줄어들고 호흡도 점점 편안함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폐청소 6개월 후에는 기침도 안 나오고 1년쯤 하니까 한참을 걸어도 숨 차지 않는다는 이제 호전된 모습
기관지 확장증도 이제 호전될 수 있다는 이런 사례가 되죠. 자, 60대 여성의 이제 천식 치료의 사례입니다. 어머니, 언니 모두 천식에 가족력이 있는 그 집안인데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도 그 15년 전부터 이 바퀴벌레 약을 사용한 뒤에 숨쉬기가 어려워졌고 하루에 2번씩 흡입제를 사용해 왔습니다. 스테로이드죠. 갑자기 집안일 하기가 어렵고 말할 때도 숨찰 정도로 증상이 악화돼서 2개월간 양약을 먹었는데도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치료 후의 모습이죠. 15년간 사용하던 흡입제 폐청소 3일 만에 끄는 대단히 빠른 그 변화를 보였습니다. 6개월 청소, 폐청소 후 1년이 지나도록 불편이 없었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걷고 자전거 타기, 근력 운동하고 심지어 뛰어도 숨차지 않았다는 대변화의 소식입니다. 70대 남성의 기관지 확장증과 천식의 치료 사례. 자, 치료 전의 모습은요. 10여 년 전에 기관지 확장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침가래 사기는 이제 진해 거담제죠. 약을 하루에 1번 이상 복용하고 2, 3년 전부터는 이제 거무스름했죠. 검은 가래라기보다 거무스름한 그 가래 기침 나오고 오르막길에서 숨찬 것을 느꼈고 또 천식 진단받고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흡입제를 사용해왔던 환자입니다. 치료 후의 모습. 폐청소 1개월 반 정도 하자 기침가래가 거의 사라졌죠. 4개월째부터는 기침하지 않게 되었고 폐청소 6개월 후부터는 그 검던 가래가 하얀 가래로 바뀌었죠. 하루에 1~2번씩 가래 뱉는 것 외에는 별로 숨차지 않고 이제 기침도 아예 사라졌죠. 6개월 내내 감기 한 번도 걸리지 않아 만족하다는 소식입니다. 자, 7세 여성 아이의 천식과 아토피의 사례입니다. 5살 때부터 심한 천식을 앓았고 유치원에 못 가고 기침 때문에 밖에도 자유롭게 못 나갔던 그리고 양약 치료하며 몇 개월 그 집에서만 보냈더니 다리의 근육도 풀려 30m도 걷기가 어려울 정도였고 면역력도 약하고 알레르기 체질이었습니다. 자, 치료 후의 모습은 폐청소 후 뛰어놀 수 있게 되었고 감기에 걸려도 아프지 않고 유치원에 다닐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운동 시간이 길어져서 이제 방송, 댄스도 하고 달리기도 아주 잘하게 되었습니다. 외부 활동 많아지자 이제 과자, 빵 자주 먹게 되면서 아토피가 심하게 올라왔는데 폐청소 후 역시 피부도 좋아졌다는 소식이죠. 천식 환자에게 좋은 습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긴장을 유발하고 면역 균형을 떨어뜨려서 천식을 유발하거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그래서 걱정을 내려놓고 과로를 피하며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둘째, 저녁은 8시 이전에 취침 3시간 전에 먹습니다.
과식이나 야식은 천식 발작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몸에 독소를 쌓는 술과 인스턴트 식품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꾸준한 운동으로 심폐기능을 단련하는 겁니다. 공기 좋은 숲속을 30분 이상 걷는다면 최고의 유산소 운동이 될 텐데요. 기도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폐활량을 늘려주는 수영도 추천합니다. 넷째,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으로 우리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손 씻기는 감기나 독감 예방은 물론이요, 손에 묻은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동물의 털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제거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한 날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면 천식을 예방하고 그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를 꾸준히 챙겨 먹으면 좋습니다. 동물의 간이나 녹황색 채소 등의 풍부한 비타민 A는 폐를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야채와 과일에 많은 비타민 C는 면역계를 튼튼하게 하며, 잣과 호두에 풍부한 비타민 E는 기관지와 폐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천식 환자들에게 좋은 영양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천식 환자들을 괴롭히는 증상은 바로 발작적인 기침과 목을 갑갑하게 하는 가래인데요. 기침과 가래를 가라앉히고 이제 원기 회복을 돕는 영양식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은행밥입니다. 은행은 한방에서는 백과라고 부르며 기침과 가래를 다스리는 약재로 사용하는데요. 특유의 냄새와 독성 때문에 반드시 굽거나 익혀서 먹어야 합니다. 은행밥을 지을 때는 먼저 쌀을 씻어서 불리고 은행을 살짝 볶아 껍질을 벗겨야 하는데요. 호두와 잣은 손질하고 이제 송이버섯은 썰고 팽이버섯은 밑둥을 잘라야 합니다. 준비가 끝나면 솥에 불린 쌀을 담고 호두와 물을 부어 밥을 짓는데요. 밥물이 끓어오르면 불을 줄이고 은행, 잣, 버섯을 넣고 중간 불에서 은근히 끓인 뒤에 뜸을 들이면 이제 은행밥이 됩니다. 둘째는 도라지 튀김이죠. 도라지는 폐를 맑게 하고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며 몸속의 찬 기운을 뚫어서 기침과 가래를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도라지를 물에 달여 수시로 마셔도 좋지만 도라지를 튀겨 먹으면 건강과 맛을 함께 챙길 수 있는 별미입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한데요. 먼저 도라지채를 소금에 문질러 씻은 뒤 물기를 빼줍니다. 당근과 피망 등도 가늘게 채 썰어 함께 준비해 주세요. 준비한 재료들을 고루 섞어 튀김 옷을 입힌 뒤 바삭하게 튀겨내면 완성입니다. 셋째, 무즙이죠. 비타민C가 풍부한 무는 감기 증세를 완화하고 점막을 튼튼하게 하는데요. 즙을 내어 먹으면 기침을 가라앉히고 열을 내리며 몸속 독소 배출을 돕는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깨끗이 씻은 뒤에
껍질째 갈아 집으로 마시면 되는데요. 유리병에 저민 물을 넣고 꿀을 부어 하룻밤 정도 서늘한 곳에 두면 맑은 즙이 우러나옵니다. 넷째는 배숙입니다. 예로부터 폐를 보호하고 열과 기침을 다스린다고 알려진 배는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배숙으로 먹으면 약효를 더욱 높일 수 있는데요. 배의 윗부분을 잘라 속을 파낸 뒤 꿀을 넣고 다시 잘라둔 윗부분을 뚜껑처럼 덮은 채로 푹 끓여서 먹는 방식이죠. 꿀의 따뜻한 성질이 배의 차가운 성질을 보완해줘 이제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천식이나 감기의 증상을 완화하는데 이제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는 바로 호박죽입니다. 호박은 그 성질이 따뜻하고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C가 들어있어 몸의 기운을 북돋는 데 좋은데요. 무르게 푹 삶아서 죽을 만들어 먹으면 부드럽게 잘 넘어가고 소화도 잘 돼 극심한 기침가래로 음식을 섭취하기 힘든 천식 환자들에게 매우 좋습니다. 천식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약차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인차입니다. 한방에서는 살구씨를 행인이라 부르며 호흡질환 치료에 활용해 왔는데요. 진정작용으로 이제 호흡을 안정시키고 기침을 먹게 하며 원기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먼저 행인을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속껍질을 벗긴 뒤 쌀과 함께 갈아주세요. 물 3컵 갈아 놓은 행인 6g과 쌀 6g을 넣고 끓이면 되는데요.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여 은근하게 30분 정도 달인 뒤에 이제 채로 건더기를 걸러내고 찬물만 따라서 식힙니다. 기호에 따라서 꿀을 넣어 먹어도 좋습니다. 단 과량 섭취 시에는 중독될 위험이 있어 하루에 한 번만 마시는 게 안전합니다. 행인에는 독이 있습니다. 둘째, 맹문동차입니다. 맹문동은 폐 기능을 돕고 진정작용을 하는 약재로서 폐 손상으로 인한 마른 기침, 각혈, 가래 해소와 같은 호흡기 질환 치료에 많이 쓰이는데요. 차로 마실 때에는 이제 진통작용을 하는 시호와 폐 기능을 강화하고 신장, 비장 기능을 돕는 오미자와 함께 마시면 더욱 좋습니다. 물 3컵에 맹문동 5g, 시호 3g, 오미자 3g을 넣고 끓이는데요.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여 은근하게 30분 정도 달입니다. 채로 걸러내 찬물을 식힌 뒤 잣 2-3개를 띄워 마시면 됩니다. 셋째, 오미자차입니다. 오미자는 기침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열이 날 때 자주 쓰이는 한 약재인데요. 이름 그대로 5가지 맛을 내고 각각의 맛은 5장 6부를 이롭게 합니다. 신맛은 간, 단맛은 비장과 위장, 쓴맛은 심장, 매운맛은 폐, 짠맛은 콩팥의 기능을 도와주는데요. 끓이지 않아도 이제 약차로 마시기에도 편안합니다. 먼저 오미자 30g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 뒤 물 3컵 부어 이제 하루 정도 담가둡니다.
채로 걸러낸 이제 찬물은 시원하게 식혀 꿀을 넣어 마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만성 기침과 천식을 이겨내는 방법, 그리고 천식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전해드린 폐호흡기의 건강 이야기 유익하게 들으셨나요? 저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